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손의 초기 증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처음에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도 영상으로도 공개를 했었지만, 그런 정말 희귀병이라고 상상도 못할 그런 초기 증상들을 겪었을 때보다 훨씬 더 전부터 제가 어떤 증상들이 있었는지, 혹은 제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았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 병이 체력도 없고 불치병이다 보니까 일단 걸리고 나면 치료가 안 된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으니까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습관들이나 그런 정말 그런 경미한 증상이 오기도 훨씬 전에 있었던 게 어떤 거였는지를 구독자님들이 알면 조금 더 병을 예방하거나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찍게 됐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거의 세수도 안 하고 해가지고 거의 막 꼴이 많이 아니어가지고 얼굴을 공개를 못 하겠는데, 제가 그래도 입술을 공개하는 이유가 이 자랑 좀 하려고요. 제가 이거 선물로 받은 건데 이거 립스틱이에요. 네, 너무 이쁘죠? 립스틱인데 구독자분이 제 선물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거를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처음 써보는데 이 립스틱을 오늘 입술에 바르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잠깐만요. 색깔 너무 이쁘죠? 영상에 보이나요? 안 보이는 거. 다 발랐어요. 하여튼 이 립스틱 바르고서 오늘은 얘기를 해볼게요. 1번 불면증. 이 불면증 앓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죠. 그리고 요새 스마트폰도 있고 하루 종일 컴퓨터하고 막 그러니까 거의 불면증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불면증 때문에 일어나는 뭐 병들이 엄청 많고 한데, 생각해보면 제가 원래 훨씬 더 이전부터 불면증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전에는 솔직히 심하다고까지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고, 그래도 막 하루에 막 그래도 5시간 정도는 자면서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아주 경미한 초기 증상조차 발현하기 이전에 거의 한 근 1년 동안 불면증을 아주 심하게 앓았어요. 이게 여기서 제가 말한 아주 심했다는 거는 하루에 몇 시간 자고 막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틀에 한 번 자고 3일에 한 번 자고 막 이럴 정도로 되게 심했어요. 근데 거기서 포인트는 내가 뭐 어떤 것 때문에 못 자고 막 이런 상황도 겹치는데,
내가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 불면증이 뭐 다른 병들의 초기 증상인 경우도 엄청 많지만 이 손해 증상을 겪기 전에도 불면증이 상당히 심했었다는 거. 거의 한 그 1년 동안 엄청 심해졌었다는 거, 그 생각이 나요. 그리고 겨울철에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오잖아요. 근데 밖에 나갔다가 오면은 저는 그때도 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 온도 차이를 제가 못 견디는 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우나 이런 데 가면은 막 머리가 너무 어지러우고, 그리고 겨울철에 이제 바깥이 춥잖아요. 추운 데에서 집으로 들어오면은 머리가 너무 어지러웠어요.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막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 10분 정도 있고 막, 그래서 나중에 적응이 좀 되면 괜찮아지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 온도 차이가 바로바로 몸에 적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리고 제가 이 병이 발현하기 전에 그 처해 있던 상황이 되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텨야 할 정도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걸 알아서 막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를 못하니까 화장실에 가서 소리 지르고 막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막 풀고 막 그랬던 게 생각이 나요. 왜냐면 다른 어떤 일을 해도 그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게 생각이 나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아주 극심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이 병 걸린 원인 중에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화병. 그러니까 열 받는 거를 너무 심하게 많이 참았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랬을 때 머리도 엄청 어지럽고, 그리고 불면증 때문에 잠도 못 자니까 다음날이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스트레스가 조금이라도 깎여 있으면은 제가 뭐 어떻게 해서든 버티고 했을 텐데 불면증 때문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침대에 누워서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호콩에 발차기 하고 막 침대에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어요. 막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막 병 걸릴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그렇게 심하게 받으니까 진짜 병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돈이나 명예나 뭐 어떤 다른 거를 지키려고 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 근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희귀불치병에 걸리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내가 그때 왜 참아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내 몸을 오게 했을까. 그때 내가 막 침대에서 발차기 하고 화장실에서 소리 질러가면서까지 참았던 내 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제발 부탁할 건데 본인은 그렇게 학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몸이 그렇게까지 망가져 가고 있는지 모르고 너무 그걸 방치를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책 습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식습관 이런 거는 이거는 너무 다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셔가지고 뭐 특별하다고 할 게 없었던 게, 그냥 그 요새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막 그랬어요. 그래서 뭐 채소 많이 먹긴 했지만, 그리고 과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먹는 편이었어요. 그렇게 채소하고 과일도 많이 먹었고, 그리고 뭐 치킨이나 피자 같은 막 그런 기름지고 고지방 음식들도 꽤 많이 먹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좀 약간 무서운 게, 그 식습관에 대해서 정말 어떤 특별한 게 없어요. 어떤 특별한 게 없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거는 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얘기지만,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생각을 했을 때 이 병 발병했을 때쯤에 제 고향이 원래 서울이었다고 했잖아요. 다른 영상에서. 근데 서울에서 한 뭐 몇십 년 살다가 시골로 이사를 온 거거든요. 근데 시골로 이제 이사를 오고 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여기 오니까, 여기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이거를 쓰레기 봉지에 해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고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골에 와보니까. 그래서 그 쓰레기 중에 막 그 비닐봉지나 아니면 플라스틱 물병이나 막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를 그냥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태워버리세요. 그래서 그를 한두 집도 아니고 그를 되게 여러 집에서 돌아가면서 태우니까, 이게 아무리 먼 거리에서 태운다고 해도 바람은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여기 이사 오고 나서 많이는 안 됐지만 한 몇 년 정도 되고서 병이 발병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병이 발병한 이유는 수만 가지가 있겠죠. 그 수만 가지 원인 중에 이런 원인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이런 어 시골에 그런 그러니까 이런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거 하는 환경 호르몬 냄새를 많이 맡아서 다른 거,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자주 가던 그 한의원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침을 되게 잘 놓으시고 막 그래가지고 자주 가던 한의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다른 증상 때문에 자주 가던 한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선생님이 그 침을 놓으시기 전에 꼭 맥을 먼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침을 놓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 맥을 짚으시면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어딘가 아픈 데도 없는 사람인데 맥이 빠르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진짜 환자분들 있잖아요. 뭐 암이라든지 뭐 다른 병 때문에 진짜 몸 어디가 안 좋아서 진짜 위급하게 막 그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맥이 빠르대요. 뭐 양장에 조금씩 틀리긴 하겠지만 대부분 맥이 빠르게 뛰면서 막 그렇게 다르고 막 하대요. 근데 저는 어디 특별하게 아픈 데도 없는데, 그 환자분들만큼 맥이 빠르게 뛰지는 않지만 맥이 일반인보다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화를 내고 막 이러는 게 엄청 몸에 안 좋을 거래요. 왜냐면 맥이 아무래도 빠른데 화를 내면은 심장이 더 빠르게 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화를 내는 게 몸에 엄청 안 좋을 거래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짜증 막 이런 거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억지로 참았던 게 이 병의 큰 원인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을 와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원래도 맥이 좀 빨랐는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고 또 거기에 플러스 밤에 불면증 때문에 잠까지 못 잤었고 하니까 이게 겹치고 겹쳐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뻥 하고 터진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의학을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말은 한의학을 꼭 믿어봐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맥박 있잖아요. 이런 맥박이 찌는 게 그러니까 화를 내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방치를 하지 마시고 최소한 뭐 어디 한의원이나 뭐 어디 가가지고 그런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위험한 사람인지 아닌지 막 그런 거 진짜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모든 사람한테 화내는 거는 모두 다 안 좋겠지만 특히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특히 위험한 사람들 군에 속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뭐 특히 좀 약간 일본인하고 다르게 조심해야 될 거는 위험한 점이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제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방치했다가 이 시간까지 몸을 함대했지만 진짜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식습관이나 원래 병을 앓기 전에 있었던 생활 습관이나 특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제 발음이 듣기에 많이 불편하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자막을 넣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긴 영상에 자막을 넣으려면 진짜 편집이 너무 오래 걸려서 눈이 진짜 너무 아파요. 왜냐면 자막이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저는 자막을 넣을 때 이렇게 눈을 가까이 들이대고 컴퓨터를 봐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자막은 이렇게까지 긴 영상에 넣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또박또박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되게 불편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죄송해요. 제가 자막을 넣고 싶지만 그게 너무 힘드네요. 하여튼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너무 본인의 몸을 학대하지 마시고 그냥 뭐라도 해보시길 너무 그렇게 방치를 하지 마세요. 본인 몸이 언제까지나 건강할 거라고 그렇게 장담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본인 몸을 학대하고 있다는 걸 본인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이미 병에 걸리고 나면은 드는 생각이 돈도 명예도 다 일단은 내 몸부터가 건강하고서야 뒤에 있는 건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내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참았나 하고 진짜 후회스럽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말한 적 있지만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정말 자기 몸을 저처럼 그렇게까지 학대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안녕.